그러니까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적게 틀린 거죠. 감점 요인들을 줄여가야 되는 게 여러분이 고득점 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BM 이완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파트 7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실전반 같은 경우는 파트 7을 많이 다룹니다. 중급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다루고 파트 5나 6 위주로 하고요. 실전반에서는 7을 다루는데, 이제 실전반으로 오는 친구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처음부터 원래 좀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오는 유형이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중급반 정도 공부를 하다가 온 친구들이 있어요. 중급반 하다 온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풀던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잘 배운 친구도 있는데 일부 좀 잘 못 배운 친구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습관을 들여왔다라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흔한 예로 이제 파트 7을 가지고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트 7을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밑에 문제를 먼저 읽고 올라가서 푸는 부류가 있고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푸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자,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1번으로 풀까요? 2번으로 풀까요? 자, 여러분마다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저 말고도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동의하고 같이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600점이나 700점대 초반 정도로 토익을 마무리 짓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점수가 700점 초반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1번 유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800점 이상, 850에서 900 이상을 바라본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른쪽 유형을, 2번 유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왼쪽 유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왜 왼쪽 유형을 하는 거냐면 최대한 빠르게 아는 거를 많이 골라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토익 자기 목표 점수에 따라서 이 접근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보통 저도 이제 700점 반 가르칠 때나 예전에 600점 반 가르칠 때는 얘들아 우리가 최대한 많이 풀자. 그래서 많이 푸는 게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이 푼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대한 빠르게 정답을 찾아서 뒤로 가는 거죠. 그게 70% 정도 확률만 되더라도 우리는 그걸 찍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번까지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점수가 800 이상을 바라본다면 이건 많이 풀 게 아니라 적게 틀리기, 그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적게 틀린 거죠. 감점 요인들을 줄여가야 되는 게 여러분이 고득점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이 800 이상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중급반에서 얘기하는 거죠. 750반에서 얘기하는 건데 800 이상을 바라보는 친구다 할 때는 저는 2번 문제로 풀려가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700점 정도, 750이면 그게 인생 끝이다. 인생 끝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지? 그게 내 토익 인생에선 그게 끝이다 라고 할 때는 저는 왼쪽을 시킵니다. 왜냐면 우리는 효율적으로, 즉 짧은 기간 내에 자기가 원하는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라서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죠. 누구 점수는 높니 낮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학생 중에서는 750점만 나와도 막 행복해가지고 와우 와우 하는 친구 있고 950점이 나와도 이런 친구도 있어요. 되게 상대적인 거죠. 자기 점수만 잘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 선택의 폭에 따라 달라져 있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오른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이 더 안정적이죠. 왼쪽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기를 읽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를 읽고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의 보기 내용을 올라가다 읽다 보면 까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읽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그래서 1번 읽다가 1번을 다 읽어본 다음에 읽어보는데 1번 답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하지? 2번부터 풀어볼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다시 읽기 시작하죠. 읽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 두 번째 문제 왜 안 나오지? 3번 문제를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3번 문제를 읽다가 올라가서 3번 문제가 안 나오지? 4번. 그러다가 다시 4번 가면 안 되겠고 다시 1번. 그래서 1번 문제를 내가 문제를 해석을 잘못했나 보구나 하고 다시 해석한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시간 다 버려요. 이런 4개의 문제는 보통 한 3분 40초에서 4분 이내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10분 갈 수 있다는 거죠. 토익은 시간 싸움이죠. 근데 시간 싸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소리 지를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오답이 높을 때 그때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됩니다. 아싸리 그럴 거면 찍고 가라는 거지. 왜냐? 다른 거 쉬울 거 있을 테니까. 근데 풀었는데 틀렸다. 그럼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점수는 좀 그러네. 만약에 여러분 점수가 600점대 초반이나 600, 700점 정도 사연 본다 하시는 분들은 지문 읽고 올라가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다 못 풀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200번까지 가서 최대한 많이 맞춰보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점수는 좀 낮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가 내가 900점이나 800점 이상대다, 즉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지문을 제대로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라 그러면 시간 분배를 약 한 4분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문제 읽는데 약 3분, 그리고 푸는데 1분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저한테. 아니 이게 그 말처럼 쉬우냐, 안 읽어지지 않냐,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그거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 읽는 거는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공부하셔야죠.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뭐라도 되게 좋은 걸 얻을 거라 생각했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전략이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앞으로 차후에 지문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내 궁극적인 목표가 900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읽으면서,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은 초반에 1, 2주는 시간을 재지 말라고 해요. 의미가 없어, 시간이. 왜냐? 틀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 재지 말고 편하게 풀라 그래요. 그럼 어떤 친구는 2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괜찮아. 안 틀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붙고, 문제라는 것이, 이게 토익 문제가 사실 비슷해요. 유형도 그렇고 출제 포인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익숙해져 가다 보면 속도는 자동으로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문부터 다 정리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4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지금 똑같은 거죠, 저하고. 이건 제가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실전서를 쓰거든요. ETS 천재죠. 어떤 거냐면,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 그래서 이 교재 지금, 아니고, 이 교재 일부를 지금 제가 살짝 빼가지고, 요 교재입니다. 요 교재 일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파트 실제 기출 문제고요. 근데 저작권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 블러 처리하고, 여러분 내용이 보실 때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거 확대해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영상으로 파트 7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유형별, 지문별로 어떻게 풀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영상을 제가 앞으로 찍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좀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학원 다니시건 안 다니시건 토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구독과, 어떻게 되나 이거, 영상이 잘 안 되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영상은 자주 올라가니까, 사실은 자주는 안 올리고요. 죄송해요. 요즘 제가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좀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올리는데, 최대한 여러분 도움되는 영상들 위주로 좀 짤막짤막하게라도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그럼 토익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찾아가지고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파트 7 말고도 혹시 여러분들이 토익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확인해서 자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득점 하실 분들은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지문부터 읽고 나서 지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